손흥민은 이제 끝났다. MLS는 은퇴 리그일 뿐이야. 영국 언론의 이 한마디에 전 세계 축구팬 2,300만 명이 경악했습니다. 32살, 프리미어리그 12시즌 164골의 레전드가 LA NBA에 올랐을 때 댓글창은 조롱으로 뒤덮였죠. 패컴 이후 17년 만에 빅딜,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시아 마케팅용 영입이다. 골은 못 넣을 거야. ESPN 해설위원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만에 MLS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즌 티켓 327% 폭증, 32개국 중계 확정,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토트넘 시절 단짝 티모 베르너가 산호세로 이적하며 던진 폭탄 발언이었죠.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에요. 그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쓰입니다. 왜 두 친구는 같은 팀이 아닌 라이벌이 됐을까요? 그들이 감춘 9년 전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입니다. 32살, 프리미어리그 12시즌,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채로 기록한 골만 164개였습니다. 그런 제가 2025년 1월 LA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전 세계 축구 팬들은 단 하나의 단어만 떠올렸죠. 은퇴.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90분을 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트기 엔진 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더 크게 들린 건 지난 몇 달간 쏟아진 조롱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끝났다. MLS는 은퇴 리그다. 아시아 마케팅용 영입이다. 인터넷 댓글창은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죠. 그들은 몰랐으니까요. 제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무엇을 준비해왔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이 무대를 만들어갈 것인지. LAFC 훈련장에 처음 도착한 날, 1월의 LA 햇살은 런던과 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공기도 가벼웠죠. 하지만 제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새로운 리그, 새로운 팀, 새로운 언어. 32살의 나이에 다시 신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라커룸 문을 열었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이다. 속삭임이 들렸어요. 기대와 의심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아냈죠. 인사는 짧게 했습니다. 말보다 플레이로 보여주는 게 제 방식이니까요. 첫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볼을 받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12년간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져진 본능이었죠. 수비수를 제치고 슈팅을 때리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간단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죠. 이게 손흥민이구나.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곳에서 제 이름은 이미 전설이었다는 걸. 하지만 전설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증명하고 싶었죠. 훈련이 끝나고 샤워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감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알아? 단순히 골을 넣는 게 아니라 이 리그 전체를 바꾸는 거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MLS라는 무대를 세계가 주목하게 만드는 촉매제였죠. 그리고 그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SNS에는 제 LAFC 입단 소식이 도배되어 있었어요. 한국 팬들의 응원, 미국 팬들의 환호,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회의론자들의 비웃음. 저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메시지에서 멈췄습니다. 독일 번호였어요. 형, 미국 어때? 나도 곧 갈 것 같아. 티모 베르너였습니다. 토트넘에서 함께 뛰었던 제가 가장 아끼는 후배였죠.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우정이 곧 라이벌로 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대결이 미국 전체를 뜨겁게 달굴 거라는 걸요. MLS는 은퇴 리그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였죠. 2022년 8월 토트넘 훈련장 라커룸은 25명의 선수로 북적였습니다. 시즌 시작 전 분위기는 늘 그랬듯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이미 6시즌째 이곳에 있었고 제 자리도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한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선수가 눈에 들어왔어요. 금발 파란 눈, 어딘가 어색한 표정. 티모 베르너였습니다. 첼시에서 임대로 온 독일 국가대표였죠. 하지만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첼시에서의 인연은 그를 망가뜨렸어요. 골을 넣지 못하는 스트라이커, 비싼 몸값만 받는 선수, 실패자. 영국 언론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토트넘에 왔을 때 비슷한 대우를 받았으니까요. 티모 베르너는 라커룸 구석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영어로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그는 끼어들지 못했어요. 언어의 벽이었죠. 아니, 더 정확히는 자신감의 벽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WIG의 GTSTIR. 어떻게 지내냐는 독일어였어요. 티모 베르너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파란 눈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놀람과 안도가 동시에 번졌습니다. 손, 독일어를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레버쿠젠에서 3년 뛰었어. 독일은 내 두 번째 집이야. 그 순간 티모 베르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저는 그날부터 그와 독일어로 대화했습니다. 훈련장에서, 식당에서, 버스 안에서. 다른 동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였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티모 베르너에게는 안전지대가 필요했으니까요. 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여기서 버티지 못했을 거야. 어느 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깨를 두드렸어요. 말은 필요 없었죠. 훈련이 거듭될수록 티모 베르너는 달라졌습니다. 움직임이 살아났어요. 슈팅도 날카로워졌죠. 첼시에서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확신했죠. 이 선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경기장에서도 우리는 호흡이 맞았습니다. 제가 공을 받으면 티모 베르너는 이미 공간으로 파고들고 있었어요. 제가 패스를 주면 그는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죠. 언어가 달라도 축구는 같았습니다. 어느 날 훈련 후 티모 베르너가 제게 물었습니다. 손, 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독일에서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거든. 이제 내 차례야. 티모 베르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겼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티모 베르너는 라이프치히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연락했어요. 가끔 독일어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손, 내 덕분에 다시 축구가 좋아졌어.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축구는 골만 넣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그리고 2년 후 제가 LA로 떠나겠다고 했을 때 티모 베르너는 첫 번째로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형, 나도 갈게. 미국에서 다시 함께 뛰자. 저는 그때 알았어요. 우정은 거리를 넘는다는 걸. 하지만 아직 몰랐습니다. 그 우정이 경기장에서는 적이 될 거라는 걸요. 2023년 여름 토트넘 훈련장 식당에서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티모 베르너와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죠. 26도의 런던 날씨, 창밖으로 보이는 잔디밭, 그리고 갑자기 터져나온 티모 베르너의 고백. 14분간 이어진 그 대화는 지금도 제 머릿속에 숫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손, 2014년 11월 20일 기억나? 티모 베르너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9년 전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선수라니. 레버쿠젠 홈 경기. 우리가 3대1로 이겼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웃었어요. 하지만 습슨 웃음이었죠. 맞아. 넌 그날 이골 1도움했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티모 베르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검색하더니 화면을 책에 돌렸어요. 오래된 경기 통계였습니다. 제 눈이 숫자에 멈췄죠. 손흥민 마이너스 드리블 시도 17회, 성공 14회, 성공률 82.3%. 난 그날 후반 25분에 교체로 들어갔어. 18살이었지? 감독이 나한테 딱 한마디만 했거든. 티모 베르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손흥민을 막아라. 저는 그때 기억이 희미했어요. 하지만 티모 베르너에게는 트라우마였습니다. 경기 투입되고 3분 만에 내가 왼쪽에서 공을 받았어. 난 달려갔지? 최선을 다했어. 티모 베르너가 눈을 감았습니다. 재생하는 듯 했죠. 넌 나를 쳐다도 안 봤어. 그냥 바디페인트 한번 공을 안쪽으로 밀었지? 난 중심을 잃고 넘어졌어. 너는 이미 5m 앞에 있었고? 제가 그 장면을 어렴풋이 떠올리려 할 때 티모 베르너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경기 끝나고 난 라커룸에서 울었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18살 프로 선수가 경기 후 운다는 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어요. 감독이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티모, 넌 오늘 경기장에 없었어. 그냥 유령이었어? 티모 베르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9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했죠. 그날 통계 봤어? 너와 나의 직접 대결 9번. 내가 9번 다 이겼어. 내가 손도 못 댄 거야. 한 번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계속 말했어요. 다음날 훈련 전에 감독실로 불려갔어. 벤치 요원으로 강등됐지. 3경기 연속 출전 정지. 그 이유가 뭔지 알아? 티모 베르너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손흥민 하나 못 막은 놈이 1군에 있을 자격 없다는 거였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한 선수의 커리어를 망친 건가? 미안해, 티모. 난 몰랐어? 제가 말하려는 순간 티모 베르너가 손을 들었어요. 미안해하지 마. 그게 나를 만들었거든. 티모 베르너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어요. 단단함이었죠. 그날 이후로 난 내 경기를 전부 다 봤어. 레버쿠젠 경기, 토트넘 경기, 국가대표 경기. 모든 골, 모든 어시스트, 모든 움직임. 487경기를 봤어.
487경기. 저는 그 숫자에 압도됐습니다. 왜? 제가 물었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웃었어요. 널 이기려고? 아니, 적어도 널 상대할 수 있는 선수가 되려고? 그리고 티모 베르너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2022년에 토트넘 임대 제안 왔을 때 알아? 난 3초 만에 결정했어. 손흥민이랑 같은 팀. 상대하는 것보다 100만 배 나으니까?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티모 베르너도 따라 웃었어요. 하지만 그날 대화의 마지막 문장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만약 우리가 다시 적이 된다면? 그때는 달라. 난 이제 18살 꼬맹이가 아니거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2년 후 LA와 산호세에서 그 예언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죠? 2025년 2월 13일 오후 2시 산호세 어스케이크스 입단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생중계 시청자 32만 명, 현장 기자 67명, 그리고 12대의 카메라가 한 남자를 향했죠? 저는 LA 훈련장 라커룸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뭘 말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질의응답 14분째 한국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베르너 선수, 손흥민과 MLS에서 제외하게 됐는데요. 그가 LA로 간다는 소식을 언제 처음 알았습니까? 화면 속 티모 베르너가 3초간 침묵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폭탄이 터졌죠. 2024년 9월 17일이요.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제 핸드폰 화면에 실시간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뭐? 공식 발표 4개월 전? 위적 정보 유출 아니야? 저는 노트북을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계속 말했죠. 손 형이 먼저 전화했어요. 밤 11시 23분, 런던 시각으로요. 11시 23분. 그 정확한 시간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기억했어요. 토트넘 기숙사 복도, 핸드폰을 쥔 채 30분간 고민했던 시간. 공식 발표 전이었지만 티모에게는 말해야 했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기자회견장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형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평소랑 달랐죠? 그리고 말했어요. 티모, 나 큰 결정했어. 들어줄 수 있어? 화면 속 기자들이 펜을 멈췄습니다. 저도 숨을 참았어요. 형이 말했어요. 프리미어리그 떠난다고. 12년 만에. 토트넘 떠나서 미국 간다고. LA에서 새로 시작한다고. 그 순간 제 노트북 화면 옆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47개가 동시에 쏟아졌어요. 기자들, 에이전트들, 팀 관계자들. 모두가 물었죠. 손흥민이 먼저 알려줬다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티모 베르너의 다음 말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형이 물었어요. 티모,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나 혼자 갈 순 없어. 네가 필요해.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베르너 선수의 MLS 이적도 그때 결정된 겁니까? 티모 베르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난 그날 밤 대답 못했어요. 형한테 시간 달라고 했죠. 72시간 고민했어요. 72시간. 저는 그 3일을 기억했습니다. 티모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죠. 초조했어요. 그리고 9월 20일 오전 6시 형한테 문자 보냈어요. 딱 3단어. 티모 베르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카메라에 보여줬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그 문자를 봤습니다. I'm coming to. 나도 간다. 저는 그 문자를 받았을 때를 떠올렸어요. LA 새벽 공기, 핸드폰 진동, 그리고 터져나온 웃음. 기자회견장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날아왔어요. 그런데 왜 같은 팀이 아닌 겁니까? LA에도 자리가 있었을 텐데요. 티모 베르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화면 속 글을 뚫어지게 봤죠. 형이 말했거든요. 티모, 우리 같은 팀 하지 말자. 이번엔 맞수로 만나자. 순간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한 말을 기억했어요. 티모에게 전화로 말했죠. 같은 팀이면 재미없어. 난 내가 나를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보고 싶어. 티모 베르너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형이 진심이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죠. 티모, 너 나한테 9번 졌잖아. 2014년 그날. 이제 서륙할 기회 줄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을 기억했어요. 하지만 방송에 나올 줄은 몰랐죠. 실시간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9번? 무슨 의미야? 2014년에 뭐 있었어? 와, 이거 진짜 개인적인 라이벌전이네. 티모 베르너가 마지막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에요. 그는 리그를 바꿔요. 그가 가는 곳마다 티켓이 3배 팔리고 스폰서가 5배 늘고 전 세계가 주목해요. 그리고 난 그 일부가 되고 싶었어요. 동료로서가 아니라 유일하게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서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제 핸드폰에 메시지 187개가 쌓였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만 열었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방금 보낸 거였죠.
형 비밀 다 풀었어. 이제 경기장에서 보자. 저는 답장했습니다. 형이라 부르지 마. 이제 저기야. 3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 손흥민. 3월 15일 기다려. 저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웃음이 터졌어요. 전쟁 선포였죠. 티모 베르너 기자회견 종료 후 48시간 MLS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참석 인원 23명, 회의 시간 2시간 17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온 결론 하나. 손흥민과 티모 베르너는 이제 리그의 자산이다. 저는 그 회의록을 나중에 봤어요. 제 이름이 47번 언급됐더군요. 2월 15일 아침 LA 훈련장 주차장이 달랐습니다. 평소엔 기자 5명 정도였는데 그날은 32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17대 조명 장비까지.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손 선수, 베르너가 당신을 리그를 바꾸는 선수라고 했는데요. 이적 정보 미리 공유한 게 사실입니까? 저는 손만 들어 보이고 훈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말보다 플레이였죠. 라커룸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주장이 다가왔어요. 손, 방금 구단주한테 전화 왔어. 내가 온 이후 48일 동안 일어난 일들이래. 주장이 핸드폰 메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티켓 판매 327% 증가, 스폰서 계약 17건 신규 체결, SNS 팔로워 189만 증가, 평균 관중 1만 2천에서 2만 3천으로 상승.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게 압권인데. 주장이 웃었습니다. 내 유니폼 판매량이 리그 전체 2위부터 10위까지 합친 것보다 많대? 혼자서. 라커룸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부담이었죠? 훈련이 끝나고 구단 마케팅 팀장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손, 이것 좀 봐요. 화면에는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상승 곡선들이었죠. 당신이 온 이후 LAFC 구글 검색량이 전 세계적으로 1840% 증가했어요.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1840%.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놀라운데 산호세 어스케이크스 티켓 판매도 올랐어요. 베르너 입단 발표 후 72시간 만에 450% 급증. 제가 적팀 티켓까지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ESPN이 특집 3부작 편성했어요. 제목이 뭔지 알아요? Sun Effect How One Player Changed MLS. 손 효과? 제가 효과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MLS 커미셔너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생중계를 봤어요. 손흥민과 티모 베르너의 합류는 리그 역사상 세 번째 전환점입니다. 첫 번째는 1996년 리그 창설, 두 번째는 2007년 데이비드 베컴 영입,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지금입니다. 세 번째 전환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커미셔너가 계속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아시아 시장 3억 팬을 데려왔고 유럽 언론 127개사의 주목을 받았으며 MLS를 진정한 글로벌 리그로 만들었습니다. 3억 팬, 127개 언론사. 저는 그 숫자들에 압도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기자였어요. 손흥민 선수, 베르너가 당신을 리그의 앰베서더라고 했는데 부담 안 되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부담은 항상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네요. 리그 전체가 제 어깨 위에 있는 느낌이에요. 통화를 끊고 SNS를 열었습니다. 티모 베르너 기자회견, 영상이 조회수 847만을 찍고 있었어요. 댓글 3만 2천 개가 달렸죠. 가장 좋아요 많은 댓글을 봤습니다. 손흥민은 개인이 아니라 현상이다. 그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쓰인다. 현상. 저는 그 단어가 무거웠습니다. 다음날 훈련장 복도에 포스터가 붙었어요. LAFC vs 산호세, 3월 15일. 제 얼굴과 티모 베르너 얼굴이 반반 나뉘어 있었습니다. 문구는 간단했죠. The world is watching. 세상이 보고 있다. 맞았어요. 32개국 중계 확정, 예상 시청자 2,300만 명. MLS 역사상 최다였습니다. 저는 포스터 앞에 한참 섰습니다. 티모 베르너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제 후배가 아니었죠. 라커룸으로 돌아가는 길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개인이 아니라고? 좋아. 그럼 증명하지. 개인 리그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유니폼을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32살, LAFC 로고, 그리고 세상의 무게.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죠? 3월 15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티모 베르너와의 첫 대결, 그리고 세상에 보여줄 플레이. 경기장에서 답하겠습니다. 골로 땀으로 승리로. 3월 15일 오후 5시, BMO 스타디움 라커룸 온도는 22도였습니다. 30분 후면 킥오프, 예상 관중 2만 8천 명, 그중 한국 팬만 4천 명이 넘었죠. 저는 유니폼을 입으며 손가락 끝에 떨림을 느꼈어요.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죠.
오늘 상대는 산호세 어스케이크스, 그리고 그곳에는 티모 베르너가 있었습니다. 라커룸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동료들은 각자 몸을 풀고 있었지만 저는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2년 전 토트넘 라커룸에서 독일어로 대화하던 장면이 떠올랐죠? 티모 베르너의 웃음, 함께 나눈 패스, 골 세레머니 후 포옹. 그때는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주장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손 준비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필요 없었죠. 경기장으로 나가는 터널 앞에 섰습니다. 반대편에서 산호세 선수들이 걸어 나왔어요. 파란색 유니폼 물결 사이로 금발머리가 보였습니다. 티모 베르너였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3초 아니 그보다 짧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선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터널을 지나 필드로 나갔습니다. 함성이 길을 쳤어요. 28,000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뭉쳐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어요. 손흥민이라 쓰인 플래카드, LAFC 스카프를 흔드는 팬들. 하지만 반대편 골대 뒤에는 독일 국기도 있었습니다. 티모 베르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었죠. 경기 전 악수 시간이었습니다. 산호세 선수들과 차례로 손을 맞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티모 베르너가 제 앞에 섰습니다. 손을 내밀었죠. 저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이 맞닿는 순간 티모 베르너가 작게 말했어요. 형, 오늘은 안 봐줘.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나도? 악수가 끝났습니다. 티모 베르너는 돌아섰고 저도 제 위치로 갔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죠. 첫 5분은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이었어요. 산호세는 수비적으로 나왔고 우리는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왼쪽에서 공을 받았어요. 티모 베르너가 멀리 보였습니다. 그는 공격수였지만 저를 의식하고 있었죠. 15분 첫 번째 찬스가 왔습니다. 중앙에서 패스를 받고 안쪽으로 파고들었어요. 수비수 둘이 붙었지만 제쳤습니다. 슈팅 각도가 나왔죠. 발을 휘둘렀어요. 공이 골대 왼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골키퍼가 손끝으로 쳐냈어요. 아쉬웠습니다. 코너킥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박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티모 베르너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수비 가담을 하러 내려온 거였죠.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이야. 알아? 공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점프했고 티모 베르너도 점프했어요. 헤딩 경합 몸이 부딪혔습니다. 공은 빗나갔죠? 우리는 동시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일어서며 눈이 다시 마주쳤어요. 티모 베르너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웃지 않았죠? 전반 30분 터닝포인트가 왔습니다. 산호세가 역습을 시도했어요. 티모 베르너가 공을 잡고 달렸습니다. 그의 스피드는 여전했죠. 우리 수비수들을 제치고 박스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슈팅을 때렸어요. 골키퍼가 막았지만 아슬아슬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어요. 티모 베르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죠. 그 눈빛이 말했습니다. 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경쟁심이 타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였죠. 하프타임 휘슬이 울렸습니다. 0대0 팽팽한 균형이었어요. 라커룸으로 들어가며 티모 베르너를 봤습니다. 그도 저를 봤죠?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정은 끝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단지 형태가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경기장에서 말했습니다. 골로 패스로 승리로.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죠. 후반 20분, BMO 스타디움 온도는 28도까지 올랐습니다. 관중석 28,000명은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조용했어요. 스코어는 여전히 0대0, 하지만 공기는 폭발 직전이었죠. 저는 왼쪽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30m 떨어진 곳에서 저를 봤어요. 우리 눈이 또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안쪽으로 드리블, 수비수 하나를 제쳤어요. 두 번째 수비수가 달라붙었습니다. 왼발로 공을 툭 밀어냈죠. 그리고 오른발로 때렸습니다.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어요. 골키퍼가 손을 뻗었지만 공은 이미 골대 아니었습니다.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관중석이 폭발했어요. 함성이 귀를 찢었습니다. 저는 코너로 달려갔죠.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티모 베르너를 향했어요. 그는 멀리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토트넘에서는 제가 골을 넣으면 제일 먼저 달려와 안아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5분 후 산호세가 올인했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최전방으로 올라왔어요. 코너킥 상황, 그가 박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공이 올라왔죠? 티모 베르너가 점프했어요. 헤딩 골대를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점골이었다면 제 골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였죠? 경기는 1대 0으로 끝났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였죠? 동료들이 달려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하지만 제 눈은 티모 베르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서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3초간 멈춰 있다가 티모 베르너가 먼저 걸어왔어요. 저도 그를 향해 걸었습니다. 필드 중앙에서 만났죠. 좋은 경기였어, 손. 티모 베르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대신 그를 안았습니다. 꽉! 티모 베르너도 저를 안았죠. 2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우리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장면이 내일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할 거라는 걸. 다음엔 내가 이긴다. 티모 베르너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기다릴게. 포옹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팀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관중석은 여전히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라커룸으로 들어가자마자 핸드폰이 폭발했어요. SNS 알림이 237개, 그중 90%가 방금 전 포옹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이게 진짜 스포츠맨십이다. 토트넘 시절의 우정이 돌아왔다. 라이벌인데도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 감동이다. 손흥민과 베르너 둘 다 레전드야.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포옹 장면, 골 세리머니, 악수하는 모습, 심지어 경기 중 눈빛 교환까지. 팬들은 모든 순간을 포착했어요. ESPN은 즉시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Friends, Rivals, Legend Son vs. Werner. 한국 언론도 난리였어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제 이름과 티모 베르너 이름으로 도배됐습니다. 손흥민 MLS 데뷔골. 손흥민 마이너스 베르너 포옹의 전세계 감동. 토트넘 콤비 미국에서 제외.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숫자가 의미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손 선수, 베르너와 포옹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그는 제 친구예요. 경기장에서는 라이벌이지만 경기 밖에서는 여전히 친구죠. 그게 스포츠 아닙니까? 다음날 아침 신문을 폈습니다. 일면에 큼지막하게 실린 사진. 저와 티모 베르너가 포옹하는 장면이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MLS 드디어 세계 무대에 오르다. 저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LA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다음 경기는 2달 후였어요. 이번엔 산호세 홈구장에서. 티모 베르너의 집에서요.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죠. 2달 후 5월 17일 오후 7시 30분 산호세 페이백 파크 스타디움에 21,000명이 들어찼습니다. 저는 원정팀 라커룸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가 심장을 때렸습니다. 티모 베르너의 홈구장, 그의 팬들, 그리고 저를 향한 야유. 공기가 달랐어요. 이번엔 제가 침입자였죠. 유니폼을 입으며 핸드폰을 봤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1시간 전에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형, 오늘은 내 집이야. 각오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니폼 끈을 더 세게 조였죠. 말은 경기장에서 하는 겁니다. 터널로 나가는 길, 상대 라커룸 앞을 지나쳤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티모 베르너가 보였죠. 그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3초간 시선을 교환했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죠.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갔어요. 경기장에 나갔을 때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조롱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익숙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2년, 원정 경기장은 늘 적대적이었죠.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골을 넣는 게 더 달콤하니까요.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산호세는 달랐어요. 홈에서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최전방에서 압박을 걸어왔어요. 저는 수비까지 내려가 공을 받아야 했죠. 전반 12분, 티모 베르너가 터뜨렸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공을 잡고 질주했어요. 우리 수비수 둘을 속도로 따돌렸습니다. 박스 안으로 진입 골키퍼와 1대1. 침착하게 왼쪽 구석으로 밀어 넣었어요. 골이었습니다.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코너로 달려가 세리머니를 했어요. 팬들과 함께 환호했죠.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죠. 티모 베르너는 제대로 해냈어요. 세리머니를 마친 티모 베르너가 돌아서며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죠. 전반 28분 기회가 왔습니다. 미드필더에게서 패스를 받았어요. 3명이 달라붙었지만 제쳤습니다. 왼발로 때렸죠. 공이 골대 구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골키퍼가 손도 못 댔어요. 동점골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동료들이 달려왔지만 제 눈은 티모 베르너를 향했습니다. 그는 손을 허리에 얹고 하늘을 봤어요. 저는 그 모습에서 알았습니다. 우리 둘 다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후반전은 전쟁이었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슈팅을 때렸고 저도 때렸어요. 골키퍼가 막았고 골대가 막았죠. 점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대1 팽팽한 균형이었어요. 추가 시간 3분 마지막 공격이었습니다. 코너킥 상황, 저는 박스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티모 베르너와 마주쳤습니다. 공이 올라왔죠? 우리는 동시에 점프했습니다. 몸이 부딪혔어요. 공은 빗나갔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1대1 무승부. 저는 잔디 위에 주저앉았어요. 티모 베르너도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죠. 그리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승자는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겼죠.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했고 팬들에게 감동을 줬으니까요. 경기가 끝나고 티모 베르너가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았죠. 이번엔 더 오래 턱꽉? 좋은 라이벌이 돼줘서 고마워. 티모 베르너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나도 고마워. 덕분에 아직 살아있어. 우리는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팀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다음 시즌에도 그 다음 시즌에도 우리는 이렇게 만날 거라는 걸. 라커룸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SNS가 또 폭발했어요. 오늘의 골, 오늘의 포옹, 오늘의 라이벌전.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어요. 한 팬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죠. 승자는 누구냐고? 우리 모두야. 이런 경기를 볼 수 있어서. 저는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32살, MLS 무대, 그리고 가장 소중한 라이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티모 베르너도 마찬가지였죠. 다음 경기는 9월이었어요. 그때도 우리는 싸울 겁니다. 골로 땀으로 그리고 우정으로.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 안 누르신 거 아니죠? 구독, 좋아요는 무료인데. 누르면 제 기분은 100억짜리 됩니다. 알림까지 켜두시면 제가 문 앞에서 띵동하고 인사드릴지도 몰라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꼭 남겨주세요.